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또 폭락을 했습니다. 3주 새 긍정평가 10%포인트 하락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알고리즘에 해당 영상이 뜨기 위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 천지일보 정기조사 결과 젠프 지지율은 폭락하며 36.5%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매우 못함이 매우 잘함의 2배를 기록. 이 수치로 총선에 들어가면 민주당은 의석수 100석도 위태로운 수준이 됩니다. 한편 성별로 보면 남성의 부정평가가 더 높은 상황이며 세대별로는 30대에서 매우 못함이 60%를 넘기며 70% 부정평가를 찍은 게 충격입니다. 그 외에 핵심 지지층인 50대도 심각해진 상황인데 지역별로 보면 호남을 제외한 전 국토에서 과반이 무너진 상황이며 특히 서울에서 이 정도 지지율이면 내년 재보궐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이념 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에서 조차 지지율이 60%가 무너진 게 현재 폭락을 주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심지어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지지율은 지선 대비 굉장히 낮아진 상황인데 관련해 지지율 하락을 막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꼭 보셨으면 하는 훌륭한 분석 끝까지 봐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어. 그게 이제 개헌도 있고 뭐 연임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암튼 그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은 어차피 나 찍을 거야. 민주당 지지할 거야. 어디 안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기득권들과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손을 잡는 방식. 그걸 개혁을 안 함으로써 그러니까 각종 기득권을 다 인정해. 재벌은 재벌, 검찰은 검찰, 사법부는 사법부. 힘 있는 이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뭔지는 모르겠지만 개헌하고도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한 건가? 지금 이제 이런 의심은 들기 시작합니다. 그런 의심은 있죠. 의심은 있는데 그 뭔가를 결론을 잠정적으로라도 얻으려면 적절한 가설과 그 가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선 가설이 잘 성립이 안 돼요. 그게 이재명 대통령이 그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할 만한 어리석은 사람인가? 라는 반론이 있고요. 어리석은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답을 못 찾는 거는 제가 뭐 안 만난 지 꽤 오래됐기 때문에 뭐 최근에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그 만난 지가 1년이 넘었으니까 지금 뭐 잘 모르겠어요. 그렇긴 하지만 그 사람이 1년 사이에 다 바뀌진 않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 대선 전까지 알았던 이재명이라는 자연인 또 정치인 또 그 당시에 당대표 대통령 후보 이분 제가 봤던 그분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간주하고 가설을 세워갖고는 설명이 안 될 것 같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답을 못 찾는 거예요. 답을 못 찾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왜 이럴까에 대해서 저한테 참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최근에 제주도에 무늬오징어 낚시를 갔다 오면서 택시 정류장으로 가는데 서울 택시 정류장 있잖아요. 네. 거기 그 우등 모금 택시 있는 데를 지나가는데 어떤 분이 저를 막 쫓아오더니 붙잡더라고요. 그러더니 뭐 하나만 좀 물어봐도 되냐고.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이재명 대통령 정말 이상한 거니. 그래서 제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랬어요. 한숨을 푹 쉬더니 왜 그러신데요?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답을 못 찾았어 이러고 왔는데 정말 그분이 택시기사분인데 너무 걱정스러운 어조와 표정으로 그렇게 물어보고 한숨을 푹 쉬고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이번에 김민석 후보를 찍은 당원들 있잖아요. 또는 여론조사에서 김민석 지지로 답한 분들이요. 이분들도 걱정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대통령이 레임덕거릴까봐 겁이 났던 거예요. 일부는 막 정청래를 악망하고 이런 사람도 없지는 않지만 그 표를 찍은 54% 당원과 지지자들 중에 대부분은 여기서 대통령이 픽한 사람이 떨어지고 정청래 후보가 되면 대통령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 걱정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데 그래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근데 금방 풀리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도대체 왜 이러실까라는 이 질문은 절대 안 다뤄요, 그분들이. 그렇죠. 안 하죠. 아니 택시 운전하는 분이 그거를 껴안고 얼마나 오래 고민을 하셨으면 나를 보자마자 쫓아와서 이재명 대통령 좀 이상한 거 맞아요? 라고 물어보고 왜 그러신 거예요? 물어보고 내가 모른다고 그러니까 나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한숨을 푹 쉬면서 그렇게 가는 이런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 장 기자님이 뭐 처음에 기자 입문하고 이럴 때는 기자들 수준이 일반 국민 수준보다 정보도 많고 뭐 공부도 더 많이 하고 그랬을지 몰라. 지금은 그냥 다 장사미사요. 그냥 기자의 수준이 꼭 높아야 된다 이런 고정관념. 그런 기자들을 부당하게 비난하는 거예요. 민주당원으로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질문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럼 뭐 답이 나와 있잖아. 항상 이성이 잠들지 않도록 이렇게 모든 것을 관찰하면서 내가 당원으로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를 기다려야 돼요. 투표권이라는 거는 탄원과 같아요. 탄원. 대통령도 그 말씀 한 적이 있어요. 투표권은 정말 수만 년의 역사에서, 문명사에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희생을 치르고 피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거든요. 투표권이 탄환이에요. 우리 지금 대항할 수단이 없습니다. 일반 당원들이 뭘로 대항하겠어요? 눈을 뜨고 관찰하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당원으로서 당원의 권리를 가지고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시대가 오리라고 믿으면서 그 탄환을 비축해야 돼요. 그러니까 입당하시고 지금 뭐 일반 당원으로 돼 있는 분들은 다시 돈 내시고 그렇게 해서 300만 당원을 만드세요. 울분에 몸을 떨지 말고요. 이번 전당대회는 아주 훌륭한 결과예요.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당원들이. 그러니까 이 김민석 후보를 찍은 분들도 이 걱정을 전혀 안 하고 찍은 게 아니라니까요. 많은 분들이 같은 걱정을 하면서도 두 개의 무게를 달아본 거예요. 지금은 대통령이 너무 소중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성공하는 것이 너무 우리 사회를 위해서 중요하고, 특히 호남 같은 경우에는 혹시라도 지금 뭐 원래 그 반도체 클러스터나 이런 것들이 AI 뭐 이런 관련 이런 것들이 얼마큼 준비된 정책인지는 모르지만 날림으로 발표한 거라 할지라도 그거를 잡아채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것이 절박한 심정이 너무 이해가 되고, 그 와중에도 30% 넘게 호남에서 정청래 후보를 찍었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거는 진짜. 저는 그거보다 차이 더 나리라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의 눈을 뜨고 있는 거예요, 당원들이. 54대 46이면요. 대단한 결과입니다, 정말. 근데 이제 두 눈 똑바로 뜨고 당원 네. 가입하고 지켜보고 투표의 순간, 당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순간. 그때를 기다려야 돼요. 준비된 자만이 때가 왔을 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리고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대립이 그렇게 격심했지만 내가 지지하지 않았던 후보가 됐다고 해서 탈당하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 민주당 당원들도 참 숙달되었구나. 많은 경험이 쌓인 거예요, 지금. 네, 공감합니다. 이 대통령께서는 제 짧은 소견으로 보면 국힘당이 국민들의 지지를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40%를 받는 것을 보면서 국힘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사로잡기 위해서 아마 구조적 다수를 꿈꿨을 것입니다. 그래서 왼쪽을 생각 안 하고 오른쪽만 생각한 것 같은데 그것이 방향이 틀린 것입니다. 제 생각에 우리나라 구조는 진보 30%, 보수 40%, 중도 30%라고 봅니다. 이 대통령이 우리 30%를 제대로 챙겨준 다음 그 바탕으로 개혁을 제대로 성공시켜 중도 30%를 먹어야 구조적 다수가 완성되는 것이지 보수 확장을 해서 먹을 수 있는 파이가 아닙니다. 이 대통령이 진심으로 우리 코어 지지층을 챙기지 않으면 안타깝게도 저는 정말 이 정부가 망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큽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언알바 후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고정된 언알바 정기 후원과 민주진영 동지가 운영하는 여러분들의 링크를 통해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언알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